구독, 좋아요. 이 관세 문제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반기업법 추진, 이 가운데서 노란봉투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코스피의 향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와 암참은 미국 쪽이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갖고 가는 이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상공회의소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찬에서 모두 우려와 섞인 모습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강경하게 계속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세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글로벌적으로 맞춰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디테일로 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 기업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있고, 간접 고용이나 이 보호에는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프랑스는 노조 권한은 강하지만 책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노조의 책임이요? 네. 그리고 강한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영국 같은 경우에 노조의 파업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EU 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접 고용 보호나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냐? 이런 디테일한 법안,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어떻게 본다면 기업 입장보다 노동자를 더 유하기 때문에 많은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떠나서 이렇게 신흥국 우리나라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기업들한테 어떤 공장을 짓고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냐. 차라리 동남아 쪽,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이 기업 입장한테는 더욱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노란봉투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탈이 될 가능성은 더욱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정권에서 그 프레임을 정상화 프레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상화한다, 법인세도 올리는 게 아니라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란봉투법 자체도 뭐 글로벌적인 흐름을 맞춰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 정상적인 어떤 경영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어떤 요인들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매력도를 낮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세도 올라가고 노란봉투법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원전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태양광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늘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도 우리가 혜택을 볼 거냐, 아니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에 지었을 때 혜택을 볼 거냐, 이렇게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이 노란봉투법은 거의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우물한 개구리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라고 본다면 이렇게 강한 법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제 기업을 해외 공장을 만들 때 제일 디테일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 노동법,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법인세 이런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란봉투법은 많은 외국인의 기업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 어떤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건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노조의 이런 시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독소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보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이 허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아무나 이제는
그 이제는 다 그쵸. 노조에 가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랑 관계 없는데 그냥 난 시민단체일 뿐인데 네. 혹은 전에 다녔던 회사인데 노조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네. 노조에 가입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위나 이런 부분을 참여했을 때 만약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하청업체 계속적으로 이 노조 파업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너무나 가속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독소조항이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뭐 유럽 쪽 상황까지 좀 감안해봤을 때는 네. 미국으로 계속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또 독소 조항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제는 또 뭐가 있죠?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제는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공장을 네. 건설하기나 하려 할 때 노조랑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렇게 어떤 해두면 기업이 해외 안 가나요? 관세 정책과 너무 맞물리게 반대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이제는 미국의 대미 투자나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회제 공장 설치나 이런 부분이 건설을 할 때 이제 노조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협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하기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이런 또 국가적인 문제, 관세 협상을 모른 척하지 않고 네. 우리 기업 회장님들이 전현직 회장님이 다 뛰어가셔서 출동하셔서 관세 협상에 또 참여를 해주셨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내부적으로 좀 더 돼야 네. 이런 대미 투자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내수도 그래도 좀 미국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몰리는데 우리 안쪽으로 어떤 우리 기업들이나 공장들을 지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이번 정권입니다.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질서 파괴 법안이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국힘 쪽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본회의 처리 강행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강행될까요? 정치권 반응 짚어주시죠.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에 임명된 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만약에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입법은 진짜 정연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막아줄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군요. 지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석수 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는 약간 불가능할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어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왜냐 이 노란봉투법 다음에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건 너무 황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하나를 이거를 만약에 이게 되고 그 다음 법안까지 될 경우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기업이 살아야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욱더 강대하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믿을 수 있는 건 국힘뿐인가요? 하고 지금 크가 너무 많으세요. 힘도 너무 없고 네. 의지도 과연 있는가? 국힘이 정말 지금 싸워야 될 때고 싸울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건가? 보여줘야죠. 진짜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너무 많아요. 관망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못 막는다라고 보면은 저는 정말 아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미국 강점기 겪어봐야 됩니다. 이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번 협상 자체가 이번 정권이 그 새 정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당선에 대한 네. 얘기가 사실 뭐 공식적으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처음 2달 만에 이렇게 네, 나오는 맞아요, 것도 사실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좀 어색한 건데 저거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관세 저렇게 협상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관세 고통도 있고 여기에 더 거세진 상법 개정 또 노란봉투법에다가
법인세 등의 증세까지 경제 단체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협력에 발목을 잡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비판까지도 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진짜 한국의 많은 제조업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자동차나 조선이나 기계나 철강 이쪽을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은 노조나 하청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차 협력사가 2,420개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1,430개가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1,334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란 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1차 국내 협력사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은 노조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언제 일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하청 비율이 많고 노조가 강성이 센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 타격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류랑 운송업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택배 노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멈췄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늦게 왔던 부분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파업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진다고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물가나 이런 부분이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물가나 이런 부분, 인건비가 더욱더 가파르게 저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인건비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 플랜트가 관련된 기업들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갑자기 파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원래 끝나야 될 부분이 늦게 끝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우리가 기한 내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 기한 내에 아파트를 못 지을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비용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를 계속적으로 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 말을 조금 더 들으면서 조율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말 그 장점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의 공급망 자체를 원활하게 굴러갈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상승의 요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물류마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또 건설 쪽에 뭐 이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분양이 되었을 때 위약금 등등 이런 부분, 사회적인 비용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정말 천하의 악법이네요. 네, 악법.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기존에 우리가 그 근로자들 권리가 좀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기업이 있어야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근로자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된다라고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본다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절충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기업 입장에서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노동부 장관님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 출신이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노동자 편만 듣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관세 협상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그리고 하나그룹,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힘을 보탰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는 아까 양귀비꽃 33님께서 결국에 우리 기업들 해외로 떠미는 것이 우리 이번 정권의 그런 뭐 짓거리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관세, 부가세, 뭐 노란봉투법, 또 찾아가는 산재 사고, 이게 이제 산재 사고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따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것들이 기업을 죽인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그 주변에 의문사 특검부터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왜 미필적 고의의 살인인가요? 산업재해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네. 그걸 경영자가 사실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이번에 SPC 사태를 보고 조금 느낀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가서 얘기를 하면서 뭐 근로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SPC 그룹에서 나왔던 부분이 야근이나 이런 부분을 확 줄이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기존과 그대로 똑같이 간다라고 보고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부분을 쪽으로 많이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약간 이거는 구시대대 착오가 되지 않았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인명사고가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는 부분이 좋은데 너무 디테일, 너무 막무가내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기업일까요?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일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막 뉴스를 보면 연봉이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300만 원을 벌다가 200만 원을 벌고 뭐 250만 원을 벌면 50만 원 동안 못 벌었던 부분을 나머지에서 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투잡, 쓰리잡 하다가 더 사고가 날 경우가 더 크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디테일적으로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점인 제조업의 경쟁력 더욱더 드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스가네요. 마스가 네.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터 어게인 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걸 보면 이 관세 협상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미국을 더 조선업을 위대하게 뭐 이러면서 대미 투자를 늘리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업을 계속적으로 올가매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기업들의 해외 공장 건립이나 뭐 이런 부분도 노조와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보면 이제 정작 노조랑 협상도 또 해야 되는 또 관문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하고 나서도 이제는 노조의 협상도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라고 했어.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노조랑도 협상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산 넘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란봉투법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부의 그 정책들이 다 증세, 뭐 재벌 해체까지도 주장한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런 것들을 가면서도 또 해외와 여러 협상들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정부가 해야 되는 협상을 기업인들이 가서 하고 있고, 외교는 이렇게 좀 빵점인 상황에서 산업 정책들은 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뭐 하나 일맥상통한 거 없이 중구난방인 그런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다. 이거 절대 꼭 막아야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악법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힘, 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